전 세계가 도쿄올림픽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한국은 또 한 번 약진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2019년 일본은 우리 한국에게 보복성 수출 규제를 선언했고 이후 한국은 꽤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수출 규제 3대 품목에 대해서 자국 내 생산 능력을 확보하거나 수입을 다변화해서 그동안 일본에 몰려있던 의존을 낮추는 데 성공했고, 그리고 이번 역시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한국이 거둔 성공은 특히 그동안 일본이 전 세계를 독점하던 기술 분야였다 보니 일본 업계는 큰 혼란에 빠지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지난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이 세라믹재료연구본부 기능세라믹연구실의 민유호, 최종진 박사 연구팀은 나노 크기의 지르코니아 초입자 조립 제어 기술을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연구팀은 이를 고경도 019, 고탄성 개수인 초소형 세라믹 마이크로 입자로 변환하는 기술도 함께 개발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인 ACS 나노지 등에 게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연구진은 나노입자 콜로이드 서스펜션 분산 안전성과 조립 속도를 동시에 조절해 구형도와 밀도가 매우 높은 초소형 세라믹 구형 조립체를 제조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소결 공정을 제어하여 구형도를 유지하면서도 세라믹 소재의 경도와 밀도 그리고 탄성 계수를 향상했다고 밝혔는데요. 나아가 연구팀은 초소형 세라믹 비드 국산화를 목표로 해당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상용화 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크기나 지름 입자가 작아질수록 원료를 더 미세하게 분쇄 연마할 수 있기 때문에 세라믹 비드는 전기나 전자, 에너지와 바이오, 항공, 촉매 산업 등에서 핵심 소재로 현재 주목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에는 지름 0.3mm, 2차 전지나 반도체 등에는 지름 0.1mm의 미세한 크기로 가공된 세라믹 비드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연구개발팀에서 개발하기 전까지 30마이크로미터급 이하의 초소형, 고경도 세라믹 비드 제조 기술은 그동안 일본 업체가 독점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우리 한국 연구개발팀의 성과는 이제 자신들의 밥그릇을 나눠 먹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한국에서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경쟁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라믹 비드 연구개발을 주도한 민유호 선임연구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고밀도 고경도, 구형도가 높은 세라믹 마이크로 입자 제조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그동안 일본 업체가 독점한 초소형 세라믹 비드 제조 상용화에 한 발자국 다가간 것으로 볼 수 있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가치가 더욱 기대된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해당 기사를 본 일본인들의 반응은 상당히 갈렸는데요. 수출 규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일본이 지금 한국의 기술에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아직까지 일본의 핵심 기술력을 따라오려면 멀었다. 라고 하는 반응이 있었는데요.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의 더 많은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게 모든 기술이 뺏기고야 만 것인가? 우리 일본은 더 이상 뭐 하나라도 한국보다 뛰어난 점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한국은 정주행, 일본은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닐까? 지금 온 국민과 전 세계의 이목이 올림픽으로 쏠린 가운데 아무도 이 같은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 알고 보면 이것은 우리 일본에게는 크나큰 아픔으로 작용해야 하는 거다. 하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맞아. 한국은 일본이 강행한 수출 규제 이후로 한 발 한 발 더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이 추세는 몇 년간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 올림픽에 모든 신경을 쓰고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다른 기술력을 보강하고 개발할 능력이 없다. 기업들 역시 저렴한 인건비를 원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인재를 뽑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다. 앞으로 이 차이는 더 극심해질 텐데 어쩌면 좋은 거야. 삼성, SK, LG도 현재 대대적으로 투자를 나섰다고 한다. 이제 한국이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정부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거야. 더 이상 정부에게 발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일본 정부는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어떻게 돈을 벌지 궁리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없어.
심지어 올림픽으로 다시 한번 부흥을 이끌어내겠다고 선언했는데 결국 일본은 부흥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당연히 다른 곳에 예산을 투자할 여력이 없다. 일본은 이대로 한국에게 아시아 패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어. 한국은 수출 규제 이후에 3대 품목 중 2가지를 자체 생산, 나머지 하나는 벨기에를 통해서 대체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여전히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가는 수출품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몇 년 지나지 않는다면 상황은 역전되고 우리 일본이 한국의 존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한국인들의 경우 무엇보다도 인재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와 더 많은 돈을 주면서까지 인재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혔고 앞으로 발전하려는 모습보다는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듯 보인다. 그래서 이 상황은 조금도 나아질 수 없는 거야. 도대체 일본의 기술이 어디에서 유출된 것인지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이번 기술은 타격이 꽤 있을 것 같아. 원래 우리 일본이 독점하고 있었던 기술이기 때문인 거지. 밥그릇을 한국에게 나눠줘야 한다니 이것보다 자존심 상하는 건 없어. 한국의 기술력은 충분히 인정받아 마땅하다. 그들은 만족을 모르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잖아. 반대로 우리 일본은 오늘도 만족, 내일도 만족 계속해서 만족하는 상황에 빠졌고 결국 우리는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늘어가게 될 거다. 아마도 그렇게 되면 반대로 일본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일본인들 중에서 한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까. 난 그 점이 가장 두려워. 한국인들의 능력은 과거부터 잘 알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기간에 선진국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던 거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그리고 지금까지 늘 인재는 넘쳐났잖아. 정말 부럽다, 한국. 일본도 충분히 능력은 있다. 하지만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인재에게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데 반면 일본은 그럴 리는 만무하잖아.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 저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저 많은 인재들이 다 나온 것일까? 솔직히 말하자면 답하기 꽤 어렵다. 그냥 한국인들의 성공하고자 하는 능력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맞아. 한국인들은 지금 충분히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할 수 있을 만하다. 하지만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한다. 그것이 우리 일본과 한국의 차이고 지금의 격차를 만든 계기다. 그동안 일본이 독점해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일본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 일본의 기술력을 점점 능가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은 빠르고 대량 생산에도 능하다. 그럼 결국 기술력에서도 뒤처지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력 측면에서도 일본은 한국에게 완벽히 뒤지게 되는 거겠지?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이 1등으로 독주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기사를 접하니까 기분이 상당히 묘하다. 올림픽에서 이겨 잠시 승리를 만끽하겠지만 기술력에서 뒤지면 10년, 20년 동안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겠지. 좋아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네. 이렇게 오늘 도쿄올림픽 대혼란 속에서 일본의 독점 기술을 한국이 뚫었다는 소식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칠 텐데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